이 이야기들은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하도 열이 뻗쳐 늦은 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지만 나이 36살이고 남편은 40살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일남 3녀에 제 남편이 장남이고 그 밑으로 신우들 셋은 모두 시집을 가서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게 되니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해 주시며 저까지 어하둥둥 비행기를 태워주시니까 저는 부담이 없어지니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자주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어른들이 필요할 것 같은 물품과 먹거리를 장을 잔뜩 봐서 사다 드렸었네요. 솔직히 이때까지는 저도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었고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련스럽게도 회사 다니면서까지 꾸역꾸역 시댁에 갔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였을까요? 시간이 지나니 시어머니 눈에는 이젠 저희 단점만 보이시는 건지 제가 게으른 것 같다시며 새벽 6시에 깨워 같이 아침 준비를 하려 하셨고 또 가만 보니 제가 음식 솜씨가 형편없고 제일 기본적인 김치도 담글 줄 모르는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신부 수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주말마다 각종 김치 재료를 거실에 쭉 늘어놓으십니다. 처음엔 저도 배워보겠다고 팔까지 걷어붙여 같이 하곤 했었는데 김치란 게 그리 쉽게 넘볼 음식이 아니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재료까지 다 다듬어 절였다가 양념까지 만들어 놓고 가르쳐 주신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배추 배가르기에서부터 파, 마늘과 양파 까기 하나하나 정성껏 다 다듬고 까야 했고 또 찹쌀까지 절구에 빠, 죽수기 등등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하게끔 옆에서 봐주시며 이래라 저래라 코치만 하셨네요. 손도 얼마나 크신지 김치할 땐 항상 양도 많아 힘들었지만 제일 저를 열받게 했던 건 나중엔 그걸 다 본인 딸들을 불러 퍼주기 바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죽을 똥을 싸놓고 만들어 놓으면 신우들은 몸뚱아리야 몸만 가지고 와서 얄밉게도 김치만 쏙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신우들까지 퍼먹일 무쇠체력도 아니었고 주말엔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회사에 가서도 완전 녹초가 되더라고요. 미련한 저는 그래도 이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해보겠다고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며 그 짓을 하고 다녔더니 저도 너무 힘들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이젠 시댁에서는 제가 주말마다 오는 걸 너무도 당연히 여기시며 한 주라도 못 간다고 하면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혹여나 시댁에 못 가는 주가 생기는 날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번 주는 꼭 올 거지? 네 아버지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꼭 와라. 이번에 뭐뭐 가르쳐 줄 거고 벌써 재료 다 준비해놨으니까 꼭 와야 한다. 이러시며 저에게 부담을 잔뜩 안겨주십니다. 또 남편이 회사에서 당직이라도 있는 주말이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 이번 주는 못 간다 해놓지만 그분은 다이렉트로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너 혼자라도 꼭 와야 한다 시며 간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달달 볶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나이만 먹었었지 시댁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었고 내가 잘하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잘해줄지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배우겠다 하고 찾아갔었지만 욕심이 과하신 저희 시어머니는 10개를 가르치려 들었고 제가 혹여 힘들다는 볼멘소리나 불만의 소리를 하면 100마디의 잔소리를 더 보태서 저희 사기를 꺾어 놓으려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러니 저는 갈수록 시댁을 안 찾게 되며 남편만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지니 그분은 갈수록 저에게 불만을 갖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세계적인 전염병이 심상치 않아지면서 은근 걱정이 되어 어렵게 시댁 마스크까지 100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져다 드리면서 시어머니랑 둘이 앉아 그동안에 시댁에 자주 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그동안에 서운했던 점을 말씀드리며
저 딴엔 좋게 좋게 말씀드렸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 제 커다란 실수였고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평일엔 일하면서 주말마다 시댁 가서 김치 만드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그 말의 해석을 그분은 아주 간단하게 며느리년이 시댁 오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였다였고 어머니 아들은 왜 본인 본가에만 가면 손 하나 꼼짝 못하게 앉혀놓으시곤 왜 며느리 나한테만 시키는 거냐라고 이야기한 건 남자들은 원래부터 집안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족속들이니 당연히 다 손이 빠른 여자가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며 마지막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저도 불만 갖지 말고 본인을 그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시부모들한테 사랑받고 집안이 조용해지며 분란이 안 생긴다 하시네요. 저희 시어머니 올해 63살 되시는 분이신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조선시대 마인드의 말씀이시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시댁에 가고 싶겠나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설쳤었는데 이제 시댁이란 곳이 어떤 곳인 줄 알게 되니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거의 2달 만에 남편과 함께 또다시 시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아래 위로 쭉 쳐다보시더니 왜 빈손이냐 하십니다. 그래서 뭘 사와야 하는 거냐 했더니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비말 마스크를 모르냐며 왜 그걸 안 사왔냐 타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다 드린 마스크 다 떨어지셨냐 물어보니 남아있긴 했었는데 요즘 날이 더워 그걸 쓰면 숨쉬기 힘들어서 신우들에게 다 나눠줬다 합니다. 그러시면서 비교질이 시작됐는데 옆집 누구네 며느리는 센스 있게 시부모를 위해 비말 마스크인가 문대기를 미리도 잔뜩 사다가 쟁여줬는데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부모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며 마당에 세워놓고 화만 잔뜩 내며 소리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당신이 시댁에 자주 들렸으니까 신경 좀 쓰지 그랬어 했더니 그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본인 아들에겐 마스크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안 했었고 오늘 제가 오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시어머니께 와이프가 요즘 회사가 너무 많이 바빠져서 다른데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리고 그 얇은 비말 마스크는 요즘 구하기 힘들다던데 차라리 동생들한테 이야기해라 하니까 저보고 여우같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 한다는 소리가 요즘 전염병 때문에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쉬고 있다는 판국인데 왜 저만 유독 회사가 바쁘다 핑계를 대느냐며 화를 내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논다고 저희 회사도 놀아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유통 쪽이라 오히려 전염병 터지고 더 바빠졌다 100번을 얘기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을 믿어주시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늘 그런 것처럼 그분 말씀의 결론은 시댁 오기 싫어 벼 핑계를 다 대고 있다시며 저만 잡으려 하시더라고요. 저런 억지 부릴 거 뻔히 알면서도 오긴 했었지만 오늘은 시댁에 더욱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제가 꼴보기 싫었던지 본인 집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혼자 너희 집으로 가라시며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잘됐다 싶어 저 혼자 가겠다고 뒤돌아 나오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면서 저를 따라오니까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가란다고 싸가지 없이 진짜 가는 년이 어딨냐 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뒤통수를 주먹으로 냅다 갈기시는 겁니다. 본인 아들을 놓고 가야지 왜 데리고 가냐 합니다. 그 여우 같은 엉덩이와 꼬리를 흔들고 가니까 본인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거라면서 제 꼬리를 다 잘라버리겠다면서 이번엔 발길질까를 하려들길래 저도 거기서 눈이 확 뒤집혀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싸다구를 세차게 날려버렸네요. 그렇게 그분이 바닥에 나뒹구는 거 보고 전 그대로 거기서 나왔었고 남편은 본인 엄마 모시고 방으로 급히 들어갔었는데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밤늦게 남편 와서 대화 나눴는데 시어머니가 수치스럽게 며느리한테 머리채까지 잡혀가며 맞아서 억울하다며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데 며느리년이 직접 와서 용서 빌지 않으면 쥐약이라도 먹고 당장 죽어버리겠다 자식들을 협박했다 합니다. 본인 딸들 셋 다 불러놓고 지금 시댁을 홀딱 뒤집어가며 난리부르스를 치는 거 보고 나오는 길이라 하길래 제가 바로 그 노친네한테 전화해서 내가 용서 안 빌면 쥐약이라도 먹고 죽겠다고 자식들 협박하셨다면서요? 어쩌죠? 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약 먹고 죽으셔야겠어요. 전 평생 용서 같은 건 절대 안 빌 생각이거든요. 더욱이 당신한테는 죽어도 더 안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쥐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오진 욕을 하시길래 전화를 확 끊어버렸네요. 쌓일 것 같겠지만 저 전화 끊고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 웃음이 나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지스러운 말로 당한 그 보답을 좀 전에 몇 마디로 다 한 것 같아 속은 그나마 시원해지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막막한 생각도 드네요. 남편 새끼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하는데 네, 저 그래야 나중에 마음에 쌓이는 원한과 서운함 없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덜할 거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후회는 단 1%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다시 전화해 내가 좀 전에 듣던 욕만큼 네 애미한테 더 심한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다 하니까 남편님도 자포자기한 건지 그래 잘했다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을 글로라도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시댁, 아니 이런 시어머니 이 세상에 또 계실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